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광기가 휘몰아치던 시절, 장애인 차별이라는 또 다른 광풍이 휘몰아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을 혐오하는 선전물들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장애인 한 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5.5마르크, 정상가족 4대 식구가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같다. 학령기의 아동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산소 문제를 풀이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 국립병원에 4,400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되어 있고 4,500명이 국가의 원조를 받고 있으며 1,600명은 지방병원에, 200명은 뇌전증 환자를 위한 시설에, 1,500명은 복지시설에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시설과 환자들에게 매년 총 1,000만 마르크를 지불하고 있다. 국가가 1년에 환자 1인당 부담하고 있는 평균 비용은 얼마인가? 이것은 장애인 혐오를 심는 교묘한 술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떨까요? 2005년 줄기세포 배양 성공을 기원하며 특별 우표가 하나 발행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겠다. 얼핏 보면 줄기세포 개발은 꽤 선한 의도로 보입니다. 과연 내막은 어떠할까요? 휠체어를 탄 남성이 일어서서 비장애인 여성의 품에 안기는, 비장애인의 이성애자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하는 못된 심보가 반영된 이미지입니다. 과학기술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생명공학 이야기가 나왔으니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도 언급해봅시다. 국내의 임산부들은 보통 2차례에 걸쳐서 기형아 검사를 받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의례적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는 장애인 선별 낙태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기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존재할 권리를 의심하며 장애를 지닌 삶이 무가치하다는 통념을 강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확산됩니다.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정치인들로부터 장애인과 장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한 정치인은 많은 장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무단횡단, 장애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을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입니다. 헬렌 켈러, 스티븐 호킹, 베토벤 등등 슈퍼장애인, 장애인 영웅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곤 합니다. 인류사에 거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을 축켜 세우고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혹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 승리, 하지만 장애를 이겨낸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장애 극복 서사를 전파하는 일에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는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질병도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앓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는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하는 하나의 특성일 뿐입니다. 동정어린 시선으로 시혜를 베풀듯 무턱대고 봉사하려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선사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안거리나 감상거리로 여기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장애를 개인적 불운, 아군이라고 치부하며 사적인 공간으로 추방했던 것을 반성하는 일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사회적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일,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한 장애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회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나 공정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로 전락시키는 이런 차별적 구조와 문화적 환경을 찾아내고 그것을 허무는 일, 그것이 더 시급합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 지원입니다. 장애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견고한 존재입니다.